안녕하세요. KB국민은행 이영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. 네, 먼저 저번 주 수석님이 전망하신 달러원 환율 레인지가 1290원에서 1330원이었는데요. 네, 환율이 실제로 1320원에서 1330원까지 상승했다가 1290원대에서 마무리하면서 네, 네. 수석님께서 예상해주신 레인지 안에서 거의 정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환율이 주초반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일단 물가가 좀 낮게 나올 거라고 좀 봤거든요. 9월 달에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낮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미국 장기 금리가 좀 급락하면서 1,300원을 좀 하회했어요. 그래서 일단 물가는 뭐 예상대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일단 미국 소매 판매는 좀 잘 나왔거든요. 소비 경기는 여전히 좋고 그런데 아마 고용에 이어서 물가까지 낮게 나오니까 아마 달러 금리도 그렇고 뭐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되게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수석님, 그러면 요즘 대출금리 올라서 힘든데 미국 금리는 4.3% 아래로 떨어질까요?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미국 FMC 의사록이 나오거든요. 네. 21일 날 새벽에 나올 예정인데 사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거 연준 인사들한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긴축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FOMC 의사록에서 물론 이제 좀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겠지만 연준 인사들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할 것 같아요.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긴축 효과가 사라지니까. 재밌는 점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했지만 전 세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워낙 벤치마크 금리니까 전 세계 금리도 많이 내려갔어요.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갔어요. 최근에 국고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.3에서 지금 3.7까지 내려갔거든요. 상당 많이 내려갔고 그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장기 금리 격차가 역전폭이 더 많이 벌어졌어요. 금리 역전폭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상 이제 원화 강세 압력은 약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미국의 장기 금리가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가는 속도가 좀 제한적이면 그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뭐 금리 차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환율의 하방 압력은 이런 속도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금리도 중요하고 FMC 의사록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미국 금리 얼마까지 지지가 될 건지 그리고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의 금리 차는 어떻게 될 건지 그에 따라서 환율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좀 속도 조절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수석님 2주 연속 환율 레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네. 혹시 이번 주는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주는 사실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. 환율 네. 자체가 지금 월 초에 1350원대에서 지금 1300원 이하로 좀 내려왔고 네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도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리 차만 본다면 아마 환율의 내려가는 속도는 좀 제약이 될 것 같아요. 좀 제어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 11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이 나오는데 그건 또 잘 나올 거거든요. 무역 수지 또 흑자가 나올 거라서 그래서 하방 압력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,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, 오히려 역전된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하단은 좀 많이 보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.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하단은 한 1275원 정도 그리고 상단은 1310원 정도에서 아래도 좀 있지만 위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로 환율은 유로하고 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하단은 한 1390원에서 상단 1410원 정도, 엔원 환율은 850원 정도 하단,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875원 정도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왕규님, 오늘 CPI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거의 어떤 단어인가요? 네, CPI 하면 사실 뭐 그냥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의만 보면 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. 이제 특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특정한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. 이러시면 사실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 뭐 영민님은 뭐 주로 뭐 한 달간 나 이런 거에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주로 소비하시나요? 저는 월세가 제일 큰 것 같고 최근에 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뭐 따뜻한 음식들 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아니면 뭐 좀 택시도 많이 타니까 교통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제 뭐 저도 호빵 많이 사 먹는데 뭐 이제 제가 소비하는 것들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거예요. 이제 음식이나 교통, 의료, 이제 주택, 교육
비 같은 게 나갈 텐데 이렇게 이제 잠바구니에 담아서 이거의 평균 가격을 낸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빵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우선 제가 사는 주거비가 더 중요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 장바구니 있는 품목들의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가격들을 산출하고 연마다 월마다 어떻게 그 기준보다 물가가 변했는지 추적하는 게 CPI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장바구니 품목들은 2년에 한 번 바뀌어요. 뭐 요 2년 동안 바뀌는 품목은 사실 좀 최근에 거는 뭐 새로운 품목이 생기거나 급등하는 이런 거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최근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자주 더 품목을 바꾸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, 뭐 P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연준이 가장 좀 많이 보는 지표죠. 그렇게 좀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